일단 한 달 수익금 얼마 기준으로 전업 투자를 해도 될까? 근로소득을 한번 보셔야겠죠. 근로소득을 보면 대충 직장인 연봉 1억이 월 실수령액 한 650만원 정도 되죠. 650만원. 적어도 대기업보단 많이 벌어야 되고, 뭐 연봉 1억까지는 바로 아니더라도 근접해서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 기준이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자, 정리하자면 제 기준 월 순수 1000만원 정도, 이 정도는 벌어야 직장인보다 직장을 그만둘 이유가 생긴다, 이런 거죠. 월 순수 1000만원 좀 많죠. 1년으로 따지면 1억 2천만원 정도인데, 제 기준은 이랬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통 기준으로 보면 월 순수 500 정도면 전업 투자를 고려해보는 그런 정도가 될 거예요. 500만원 정도면. 월 순수입니다. 순수. 주식 투자는 어차피 세금이 다 계산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500만원 딱딱 찍힌다, 그럼 이제 고려해봐도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꼭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물가와 근로소득 근로소득액은 매년 증가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월 순수 500을 벌었는데 증가를 못하고 멈춘다면 안 되는 거죠. 지속이 된다면 그냥 500만원만 계속 지속이 되면 망하는 겁니다. 무조건 매년 수익금이 상승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서 더 문제는 내 스스로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올려야 돼요. 이 수익금을 내 스스로의 노력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난 뭐 500만원 만족해. 시간이 지날수록 500만원의 가치는 떨어지죠. 자, 1차적으로 월 500 성공했다면 그 다음에는 1년 후 월 순수 1000, 2년 후 월 순수 2000, 3년 후 월 순수 3000, 이런 식으로 증가를 시켜야 돼요. 물가 상승과 근로소득액 훨씬 상회하는 그런 수익금 증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말 현실이에요. 이렇게 계속 수익금 증가를 시켜야 되고, 내가 게을러지면 시장에서 소외당할 수밖에 없어요. 뒤처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500만원이면 난 충분하다, 그 정도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차도 뭐 리스나 이런 거 할부 터트려서 뭐 100, 200만원 정도 내고 나머지 300만원은 충분히 생활비 쓸 수 있다. 가족이 없을 때의 경우죠. 하지만 가족이 있다면은 월 순수 1000만원은 일단 찍어야, 꾸준하게 찍어야 전업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이제 다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위에 비중 베팅과 추가 매수법이라고 했죠. 수익금 증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1년 후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계속 증가를 시켜야 되죠. 자,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아까 위에 말씀드린 대로 비중 베팅. 자, 첫 번째 비중 베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추가 매매법, 다중 수익. 하나씩 설명 다 해드릴게요. 비중 베팅은 종목당 1000만원씩 들어간다고 했죠. 위에 매매법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만원씩 들어와서 10% 수익이면 100만원이죠. 비중 베팅은 1억, 5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10% 수익 얼마인가요? 1000만원, 5천만원이죠. 100만원이었던 수익금이 10배, 50배가 됐습니다. 이게 비중 베팅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위험주의라고 한번 보죠. 1000만원 투자 10% 손실 마이너스 100만원이죠. 비중 베팅 1억 5억 10% 수익 1000만원 마이너스 1000만원 마이너스 5천만원. 5억을 투자해서 10% 손절하게 되면 5천만원이 날라가요. 5천만원이면 소고기를 하루 한 끼 5만원어치. 자, 계산해보죠. 5만원씩 1000번이죠. 1000번을 먹을 금액인데 1년 기준으로 따지면 약 3년 정도 매일 먹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생각이 안 될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5천만원 날리면 생각이 나요. 저 같은 경우는 벤츠 C클래스 일시불 할 수 있는 가격이 날아가는 그런 손실 정도입니다. 5천만원이.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이게 멘탈이 나가요. 심리 무너지고 주식 매매 꼬이고 손실 나고 이렇게 망가지게 됩니다. 악순환이죠, 악순환. 네, 이렇게 돼서 굉장히 비중 베팅은 스트레스가 심하다. 내 그릇이 얼마인지 찾아야 한다는 것. 이런 비중 베팅 같은 경우를 보면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비중 베팅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1000만원 투자해가지고 잘 벌던 사람이 1억 귀신같이 손실납니다. 투자하면 1억 투자하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1000만원 투자 시에는 뭐 5% 10% 상승해도 잘 버티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가능했으나 1억 원을 넣어봤더니 2%만 움직여도 $200만원이 왔다갔다 합니다. 2%만 움직여도. 그러니까 불안장애가 나타나요. 마우스를 잡고 있는 손은 덜덜거리고 이제 땀도 막 나고 손에서 이런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비중 베팅이 이런 좀 스트레스성이 있어서 내 그릇을 잘 찾으셔야 돼요. 이 그릇이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점점 시간과 함께 이겨나가야 되는 걸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거 말씀드릴게요. 비중 베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추가 매매법은 무엇이냐. 위에 비중 베팅 안되는 사람을 위한 방법입니다. 약간 제가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썼었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9시 30분 이렇게 매매하던 투자자, 제가 이런 경우였다고 치면 시간을 다른 시간을 찾는 겁니다. 10시에서 11시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매매를 다양화시키는 거예요. (3시) 이후에 종가 베팅법을 추가해서 이길 매도로 또 수익금을 추가시키는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서 1000만원씩 투자했다면 이렇게 1000만원씩 더 투자를 해서 이제 두 가지 매매법에서 수익금을 더 늘려나가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제가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썼어요. 그렇게 하려면 일단 시간이 겹치면 안 되죠. 9시에서 9시 30분 동안 매매한 경우에는 이제 10시에서 11시 이렇게 투자법을 만들고, 아니면 3시 이후에 종가 베팅을 추가하고, 그게 아니면 4시 이후에 시간의 단일가 매매를 이용해서 또 수익금을 추가하고, 이런 방식을 제가 쓴 방식입니다. 그래서 뭐 단타는 단타, 뭐 스캘핑, 뭐 데이트레이딩, 그리고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종배 같은 매매, 그리고 상따, 뭐 이런 경우 많죠. 상따도 있고
스윙, 2, 3일 매매 등등 이런 매매법들을 추가하면서 내 그릇은 못 올릴지언정 이런 매매들은 내가 추가해서 수익은 올릴 수 있다, 이런 걸 이제 따져보자는 거죠. 근데 이것 또한 또 문제가 있어요. 이게 매매법 하나도 정립이 안 돼가지고 수익 손실이 왔다 갔다 하고 결국엔 손실 마감은 현재 상황에 이렇게 와 있죠. 근데 이런 상황인데 매매법을 또 추가한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고난의 시간, 또 검증의 시간과 인내의 시간, 이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짧으면 좋겠지만 또 길죠. 또 매매법을 만들었는데 검증을 하는 동안 실패한 매매가 되면 또 다시 찾아야 되고 또 찾아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비중 베팅도 어렵고 이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주식시장은 전업투자를 하려면, 결론을 보면 전업투자를 하려면 항상 공부, 검증, 그리고 매매일지, 반성,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고, 한두 번 나태해지면 곧 손실로 돌아오죠. 그래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중요시 해야 될 것은 전업투자자 만만치 않다, 하려면은 이 정도 각오는 해야 된다. 굉장히 좀 적나라하고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포기하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은데, 포기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가치는 있어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전업투자를 하면 얼마나 좋은지 그런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텐데, 그럴 만한 또 가치는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위해서라도 뭐 노력하는 거는 할 수 있잖아요. 모두가 공평하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더라도 결국 그 노력 하나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잡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끈기를 버리지 마시고 열심히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패하더라도 소액 정도는 이렇게 수업료로 했다고 하면은 좋은 경험이 되잖아요. 네,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지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주식 전업 투자가 안정화가 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 생활과 빗대어서 제 주관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또 그 다음 편에 하겠지만 일단 장점 위주로 말씀드리면 또 한번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